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정보통신 감리 실무 가이드북을 계속 보겠습니다. 동영상 촬영에 협조해주신 이상일, 장희순, 김정수 기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정보통신 감리 실무 가이드라인 그 챕터 5인데요. 전반적으로 보고 서머리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본절에서는 각 설비들이 공유하거나 공통으로 구현하는 건축물, 트레이, 전기, 공급, 체계, 공사비 한정 등에 관해 서술한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뢰, 통신 케이블은 정보통신의 집인 통신 설비라고 해서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그 덕트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정보통신 감리단의 개설 초기에 실시 설계도를 검토할 때 개괄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정보통신의 길과 집이라는 관점에서 길은 정보통신의 케이블이고 집은 정보통신의 설비다.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그 코어 구조를 보면 건축물은 그 중심이 되는 코어 구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코어 부분은 엘리베이터, 계단실, 그 에어 덕트, 파이프 덕트 등 각종 파이프와 샤프트 설비를 포함하는데 건축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MDF실과 방제실 또는 상하실 서버 이걸 다 합쳐서 뭐 방제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MDF실은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단지와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와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단지 내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킹 역할을 제공한다. 시내 전화구의 그 영어 표현인 센트럴 오피스인데 센트럴 의미가 서빙 에리어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센트럴이 최우선의 조건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방지실과 서버실, 상황실이 있는데 그냥 이제 방지실이라고 하죠. 방지실 안에 서버실, 상황실이 있는 거고 여기 안에 각종 서버가 있는데 CCTV 영상을 저장하고 MVR 모니터링하고 디스플레이 설비, 정관 방송 앰프, 정관 방송용 앰프 설비, SMA TV 방송 등 헤드엔드 설비 등이 갖춰져 있는 거죠. 방지실 안에. 그다음에 동통신실이라든지 층통신실에 또 TP실이라고 붙여져 있는 거를 이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단지 통신실 MDF와 방지실에서 나온 각종 케이블을 지하 트레이를 통해서 각 동으로 연결된다. 각 동으로 인된 케이블은 그 동통신실인 IDF실에서 중간 처리되고 이어서 각 세대로 케이블을 분기시켜 코어 부분에 층 통신실을 설치한다 해서 층에 TPS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TPS실은 TP는 텔레코뮤니케이션 5 시프트라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층에 있는 거고요. 정보통신의 기계 통신 케이블에서 MDF실 쪽으로 들어와서 분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과 여러 가지 동이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 그래서 동 안에 동을 연결하는 군의 간선계, 동 내에 동통신실이 있고 그 안에 수평 배선계, TPS실, 건물 간선계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빼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의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배선계, 댁내 배선계라는 용어들이 이렇게 책자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정보통신 설비에서 MDF 단지 통신실 용어 간단히 보면 유선전화 수용용 MDF 유선전화 수용용 프레임이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수용용 FDF 또는 홈네트워크 서버 관련 네트워크 장비 등 군의 전화 네트워킹 기능 수행에 주요 설비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 MDF실에 있는 설비들 방제실, 헤드엔드, CCTV 등이 있고 동통신실, 층통신실 또는 TPS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유선전화 IDF, 초고속 인터넷, 옵티컬 스플리터, SMA TV, 케이블 TV에 대한 증폭기, 분기기 등에 대한 소요된 설비 그래서 등등등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는 아파트 내 공동통신망 방송 네트워크 종류에서 그 종류들이 쭉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는 상식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케이블 라벨링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라벨링해서 정리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라벨링에 대한 예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FTTH에서 이폰 OLT 라벨링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라벨링을 검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관의 길이 뭐 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이 트레이는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펀치형, 메시형 등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가 되는 거고요. 요 안에 이제 광 케이블이라든지 UTV 케이블이 지나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기능의 설명인데 요거는 생략하고요. 아파트 지하나 이렇게 가보시면 트레이가 볼 수 있으니까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트레이 등등이 있고 전기 시설 등이 있고 상형 건물에 대한 건물 내 인이 개통도가 있는데 전기 위주만 되어 있는 거는 저희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여기 뒤에 보면은 방송 설비의 동작 전원의 종류가 있고 해서 상전이 있는데 상전은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이다. 그래서 이게 상전이다.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원과 UPS가 있는데 비상전원은 상전이 중단할 경우 ATS 동작으로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동작으로 절체돼서 발전기 출력 전기로 상전 중단 시 약 40에서 1초간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지만 계속 그 서비스를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UPS 전원은 우리 장비에 많이 들어가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상전 중단 시 내장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로 공급 중단은 없지만 용량에 의해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1kW당 100만 원 정도의 이용함으로 100kW의 UPS의 가격은 약 1억 정도가 된다. 해서 UPS가 있어서 그 장비에 연결돼 있어서 혹시라도 전원 장애가 나면 대응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뭐 전송만 연결돼 있거나 뭐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없지만 전송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다운되면은 같이 죽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전기 분전함에 대해서 있는데 전기 분전함은 저희는 정보통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조만 하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따로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정보통신 통신 케이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어서 통신 케이블 일반적인 도로처럼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 해서 아파트에 이게 아파트 배선인데요. MDF로 들어와서 이 MDF가 들어오는 게 이제 분계점이 있고 관리 사무실에 관리동에 있는 또는 아파트 관리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전기 통신실이 있는 데가 되는데요. 얘를 연결하는 게 이제 군의 간선계가 되는 거고 거기 이제 A동, B동 동이 틀린 거죠. 동 안에 각각에 보면 이제 세대별, 세대 단자함이 이렇게 넣어져 있고요. 세대 단자함 외에 층에 이제 TPS실이 있고 수평 배선배들이 있고 이 올라가는 건물 올라가는 건물 간선계가 있어요. 건물 간선계, TPS실 있고 세대가 있고. 그래서 군의 간선계는 구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군의 간선계 여기 있죠. 단지 MDF실에서 동통선실까지, 그러니까 MDF실에서 동으로 가는 거예요. 각각 동 A동, B동. 건물 간선계는 수직 배선계, 건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시 보면 건물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게 건물 간선계 또는 수직 배선계. 건물 동일 건물의 동통선실에서 층선실까지 가서 층에 있는 TPS실로 다 연결되는 거죠. 수평 배선계는 그 층 안에서의 수평이기 때문에 층 통신실에서 세대 단자함까지고 댁내 배선은 집 안이잖아요. 그래서 세대 단자함에서 세대 내 인출구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략히 그려야 되는데 모의고사 푼 거를 간단히 보면서 요거에 대한 샘플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 푼 건데요. 1200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특등급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인데요. 요거는 뭐 앞에서 전에도 한 것처럼 개요는 일반적인 거 적고 초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이건 필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케이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신축의 경우 배선 배관 집중통신실 군의 배선 성능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 인증 제도는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제도가 있고 홈 네트워크 인증 제도가 있죠. 그래서 비교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군의 정보통신 설비를 갖추는 건축물이 되는 건데 인증 대상은 건축법 제2조 2항에 의해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3,300m 제곱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2020년 1월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인증 절차는 신청을 건축주가 하고 접수, 심사 결과에서 적합 부적합을 통보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것 때문에 보는 건데요. 앞에 그림을 이렇게 좀 제가 간단히 그려봤는데요.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매너까지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들어와서 구내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MDF실이 있겠죠. MDF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내 간선계 이렇게 연결, 이 구내에 여기가 아파트 단지면은 여기 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서 특정한 그 동을 하나 뺀 거고, 그 동 안에 어떤 그 평면에 세대 댕내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통신 사업자가 들어와서 주 간선계, 구내 간선계, 건물 간선계에서 여기 세대당 여기 구내 간선계는 광 8코와 건물 간선계는 4코와 댕내나 세대는 광 1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배성 방식은 스타일 방식이고, 구내 간선계는 광 8코와 SMF 2코와는 또는 그 광 8코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정되는 거고요. 건물 간선계는 세대당 4코와 수평 세대 인입은 광 4코와 카탈로그 4코 이상, 배선 댕내 인입은 카탈로그 4 케이블이라든지 광 1구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 자재나 세대 단지함 인출구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요. 이런 것은 계속 이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거에 맞춰서 업데이트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관 설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적었고, 집중군의 통신실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었고, 군의 배선 성능에 대해서 광선로 채널을 체크한다. 각각의 간선계에 대해서 인입, 배관. 그래서 비교를 정보통신 건물 인증과 홈 네트워크로 했고요. 목적은 둘 다 똑같이 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증진을 하는 거고, 인증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여기는 A가 1개부터 3개가 있는 거고, 관련돼서 건축법도 2조고, 여기 정보통신 건물 인증은 20세대 이상 3,300m 이상이고, 홈 네트워크는 20세대 이상입니다. 여기는 예비 인증, 본 인증이 있고, 홈 네트워크는 본 인증이 있고, 국내 동향도 현재 그 정보통신 그 진행 사항에 맞춰서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